최만성 회장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높은 천장,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그리고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이 모든 것이 그의 냉철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죠. 최현진은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정각, 그녀는 회장실 문을 열고 하루 일정을 보고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1시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오후 2시에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최현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했어요.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알겠네. 이사회 자료는 준비됐나? 네,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최만성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자네는 일 처리가 깔끔해. 자네 같은 비서가 있어 다행이야. 최현진은 그의 칭찬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냉철한 경영자로 유명한 최만성 회장이 유독 자신에게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 잘하는 비서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 식사 준비도 해드릴까요? 최현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따로 약속이 있어. 최만성이 대답했고 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현진은 회장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책상을 정돈하고 서류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실수로 최만성의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이 참. 최현진은 지갑을 주워들었고 그 순간 지갑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최현진은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엄마였죠. 이건 우리 집에 있는 사진인데. 최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최만성 회장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최현진은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야, 현진아. 하지만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최현진은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엄마는 항상 대화를 돌렸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죠. 무슨 일이지? 최만성의 목소리에 최현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언제 돌아왔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현진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최만성이 자신에게 유독 잘해준 이유, 그가 자신을 특별히 챙겨주던 이유,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왜 갖고 계신 거예요? 최현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최만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죠. 그건 내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일 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최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사진, 우리 엄마랑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최만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최현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최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설마 저희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최만성은 말없이 최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람,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것이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 비쳐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지수야. 최만성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최연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그건 그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현진아. 내 엄마가 뭐라고 했니? 최연진은 손에 든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젊은 엄마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녀는 이 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태껏 엄마가 이 사진을 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엄마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최연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평생 힘들게 사셨어요. 왜요? 왜 버리신 거예요? 최만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거짓말이에요. 최연진은 울음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럼 왜 엄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왜 엄마는 항상 눈물을 감추며 살았죠? 최연진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한 장의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늘 이 편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엄마가 평생 간직해온, 한 번도 찢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해온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엄마가 평생 간직한 편지예요. 최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당신이 보낸 거죠? 최만성은 그 편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다. 너와 아이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 너희를 잊지 못할 것이다. 최만성은 편지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내가 쓴 편지야. 최만성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로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최연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말로 자신을 위로하셨나요? 최만성은 고개를 들어 최연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 내가 설명할 수 있게 해줄래? 최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도 일었어요.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엄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그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최연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최만성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와 나는 서로 깊이 사랑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었어. 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최만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그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죠. 우리 아버지는 내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어. 아니, 그 이상이었지. 아버지는 내 엄마에게 위협을 가했어. 만약 내가 가업을 버리고 내 엄마를 선택한다면 내 엄마와 태어날 아이, 그러니까 너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 최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최만성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요?
그냥 엄마를 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난 선택해야 했어. 최만성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너희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려면 내가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내 엄마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후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은 거죠? 최현진이 물었어요. 최만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계속 너희를 지켜봤어. 멀리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몰래 보냈어. 내 엄마가 받아주지 않았지만 최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최만성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어요. 도움을 보냈다고요? 어떤 도움이요? 우리는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는 세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저를 키우셨죠. 우리가 받은 도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최만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내 엄마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 내가 보낸 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 모두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따로 모아두었을 거야. 뭐라고요? 최현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런 계좌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내 엄마는 내게서 온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면 그 돈을 내게 주려고 했을 거야. 그건 내 엄마의 방식이었지. 최만성의 눈에는 애잔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줄은 몰랐네. 최현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죠.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저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멀리서만 지켜보셨죠? 최만성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최만성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것 봐. 최만성은 상자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내가 너를 지켜봐온 증거야. 최현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사진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분명 자신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최현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난 언제나 너희를 지켜봤어. 최만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너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지. 최현진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그건 자신의 대학 졸업식 날 캠퍼스 앞에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최만성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전 항상 의문이었어요. 최현진이 말했어요. 왜 엄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는지. 최만성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최현진은 문득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일부러 저를 비서로 채용하신 거죠?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기회라고 생각했어. 내가 내 곁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나를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어.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2년 동안이나 저와 함께 일하셨잖아요. 최연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웠어. 최만성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진실을 알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내 엄마에게 한 약속이 있었지. 약속이요? 내가 28살이 되기 전까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 최만성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충분히 성장한 후에야 이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진실이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지. 최연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와 혼란도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가 갑자기 실체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최연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해줄게. 그리고 내 엄마에게도 연락해 보는 게 좋겠다. 엄마는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최연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내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말해줄 거야. 최만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최연진은 회사를 나와 곧장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비서로 특별한 이력 없이 열심히 일해온 평범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정체성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최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언제나 그녀와 엄마 단 둘뿐이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없었고 가족 행사라는 것도 없었죠.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내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최연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어딘가 모르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것이 아버지의 부재였을까요? 택시가 엄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연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2년 전 그녀가 취직하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선물해준 아파트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았었죠. 현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다니. 문을 연 김소연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최연진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50대 중반의 김소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죠.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이제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최연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소연은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어요. 들어오렴.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최연진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최만성의 지갑에서 발견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최연진은 사진을 내밀었어요. 김소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디서 이걸 찾았니? 최만성 회장님 지갑에서요. 최연진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김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현진아, 사실인가요? 최현진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김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성 씨가 내 아버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왜요? 최현진은 겨우 말을 이었어요.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김소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 복잡한 세계에서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복잡한 세계라니요? 최현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만성의 가족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달랐어. 그들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최만성 회장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위협했다고 했어요. 최현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김소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니?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만성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떠나겠다고 했을 뿐이야.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리고 엄마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최현진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김소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지. 하지만 그때 본 건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만성 씨였어. 그제서야 모든 게 진짜라는 걸 알았지. 최현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최만성이 말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회장님은 계속 엄마와 저를 지켜봤다고 했어요. 도움도 보냈다고. 김소연은 놀란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니? 네. 제 명의로 된 계좌도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 돈을 저를 위해 모아두셨다고요. 최현진이 말했습니다. 김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최현진 앞에 놓았죠. 이게 내 아버지가 보낸 모든 것이야. 한 번도 쓰지 않았어. 최현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과 여러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들 안에는 그동안 최만성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걸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최현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소연은 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내 자존심이었을지도 몰라.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내 것이었으니 버릴 수도 없었지. 최현진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그녀가 태어난 직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소연에게 그리고 우리 딸에게. 오늘 병원에서 너희를 몰래 지켜보았다. 우리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 아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마치 내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최현진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편지들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첫돌,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최만성은 편지를 보냈던 거였죠. 엄마는 이 편지들을 다 읽으셨어요?
최현진이 물었습니다. 김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읽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의 소식이 궁금해졌지. 그리고 너에게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28살이 되면 말해주기로 하셨던 거예요? 최현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김소연이 대답했어요. 만성 씨와 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었어. 내가 충분히 성숙해진 후에 모든 진실을 알려주자고. 최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봉투 안에 있는 사진들도 살펴보았어요. 최만성이 멀리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그가 직접 보낸 자신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최만성의 젊은 시절을 나란히 볼 수 있었죠. 닮았네요. 최현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매가 정말 비슷해요. 김소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는 항상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너를 볼 때마다 가끔은 마음이 아팠을지도 몰라. 엄마. 최현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미안할 것 없어, 현진아. 김소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내 삶의 전부였어. 내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최현진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숨겨져 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김소연이 물었습니다. 최만성을 만난 이상 넌 결정을 내려야 할 거야. 최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회장님이 저를 비서로 채용했는지, 왜 이제야 진실을 말했는지. 그는 항상 복잡한 사람이었어.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방식이 항상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어. 최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죠. 회장님, 아니,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내 결정이라면 나는 존중할게. 김소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 오랜 시간 숨겨져 왔던 관계야.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좋아. 최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너는 내 자랑이야, 현진아. 김소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항상 내 편이야. 최현진은 엄마의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최만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의 즉시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다. 내 집으로 오렴. 주소를 보내줄게. 최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야 했어요.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진정한 첫 만남이었죠. 그날 저녁 최현진은 최만성의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우아한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 너머에 그녀의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문이 열리고 최만성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편안한 캐주얼 옷차림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현진아. 최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요.
최만성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면에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최연진은 그 사진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거실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최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야. 최만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너의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최연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치원 소풍날 찍은 사진, 초등학교 합창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심지어 그녀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들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최연진은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최만성은 그 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11살 때였지. 맹장염으로 급하게 수술받았을 때야. 내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 찍었어. 최연진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한밤중에 병원에 실려갔던 날이었죠. 엄마가 커피를 사러 간다며 잠깐 나갔었어요. 그때, 그래. 최만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병원에 후원금을 내고 특별히 허락을 받아 잠깐 들어갔었지. 그럼 그때 최연진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문자가 실제로 있었던 거네요. 최만성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기억하고 있었니? 희미하게요. 최연진이 대답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날 때 누군가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괜찮을 거야. 우리 딸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에게 물었을 때 엄마는 그런 적 없다고 했고 저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죠. 최만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만지고 싶었어. 아빠라고 불리고 싶었어. 그 말에 최연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에 혼란스러웠습니다. 27년 동안 그녀의 곁에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만성은 커피를 내왔고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엄마를 만나고 왔어요. 최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던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통장도 봤어요.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어땠니?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최연진이 말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최만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나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더군. 최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를 버린 사람이라고만 했죠. 최만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다른 선택을 했을 거야. 하지만 젊고 두려웠지. 아버지의 위협이 너무 무서웠어. 회장님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최연진이 물었어요. 최만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그는 내 엄마의 가족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 그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생계를 위협했지. 그때 난 너무 약했어.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를 떠나셨군요. 최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못했어. 내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게 두려워서. 최만성이 말했어요. 대신 편지를 썼고 그 후에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약혼했지. 내 엄마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길 바랐어. 하지만 엄마는 회장님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요. 최현진이 말했습니다.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내 계획이었어. 내 엄마가 나를 완전히 미워하게 만들면 그녀가 나를 잊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왜 계속 연락을 하셨어요? 돈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최현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를 지켜보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 최만성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너희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 비록 멀리서라도. 최현진은 최만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느꼈죠. 2년 동안 최만성이 자신을 특별히 챙겨주던 이유, 그가 때때로 아버지처럼 조언해주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서로 채용하신 거군요. 최현진이 말했어요.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최만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를 알아가고 싶었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최현진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처럼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2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셨으니까요. 게다가 2년 동안 매일 만나왔던 분이시고요. 최만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야. 내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 회장님은. 최현진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를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최만성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어요. 나는 너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어.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어.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회사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저는 계속 비서로 일해야 하나요? 최현진이 물었습니다. 최만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내 능력이라면 어떤 자리든 잘 해낼 거야.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도 좋아. 내가 지원해 줄게. 최현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지. 최만성이 대답했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내가 기다릴게. 최현진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어딘가 따뜻한 감정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최만성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현진아. 울어도 돼. 그 손길에 최현진은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27년간의 빈자리,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 엄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온 시간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최연진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최만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더 일찍 너에게 다가갔을 텐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27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최연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만성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불러.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그럼 회장님으로 계속 부를게요. 일단은요. 최연진이 말했습니다. 최만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게 내게 더 편하다면. 최연진은 손을 뻗어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날, 저는 왠지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을 둘러보곤 했죠. 최만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치챘구나. 그날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어. 내가 최우등으로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멀리서 지켜봤지. 회장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최연진은 놀랐습니다. 물론이지. 최만성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어, 현진아. 비록 내가 그걸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연진은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사랑은 언제나 충분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을까요? 저도. 최연진은 말을 고르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천천히요. 최만성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정말이니? 네. 최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최만성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최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많은 감정에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럼 내일부터 다시 회사에 나와주겠니? 최만성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어. 최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요. 계속 회장님의 비서로 일하고 싶어요. 그게 회장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최만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은 많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죠. 27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연진은 평소와 같이 8시 정각에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최만성을 단순한 상사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었죠. 비록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색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최연진은 여전히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만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감정을 담아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고마워, 현진아. 최만성이 말했습니다. 잘 잤니?
이런 개인적인 질문은 전에 없던 일이었어요. 최연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회장님은요? 나는. 최만성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 최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밤새 생각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잠을 잤어요.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해결된 것 같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던 것이죠. 그날부터 조금씩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때로는 점심을 함께 먹거나 퇴근 후에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최연진은 최만성의 취향, 습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씩 배워갔고 최만성은 딸의 인생에서 놓쳤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최연진은 어머니와 최만성을 함께 만나게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김소연은 여전히 완전히 과거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최연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소연 씨, 정말 미안해요. 최만성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김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현진이에요.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죠. 최연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꼈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최연진은 회사에서도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최만성은 그녀에게 경영 수업을 시작했고 그녀는 비서직과 함께 몇몇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최연진이 갑자기 중요한 위치에 오른 것에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지켜본 후에는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최만성은 회사 전체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최연진 씨는 단순한 제 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연진도 놀랐습니다. 최만성이 이런 공개적인 선언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랫동안 제 딸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최만성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연진은 제 딸이자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최연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최연진은 최만성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발표는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후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최만성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하지만 내 옆에서 함께 배워나가면 돼.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최연진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동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딸이 되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아버지. 최연진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단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배워나가요.
최만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현진아. 우리는 함께 배워나갈 거야.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빛이 사무실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최현진과 최만성,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커다란 벽은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의 유대가 싹트고 있었죠. 27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만장자 회장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여비서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